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시포트 리서치 파트너즈의 넷플릭스 분석인데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겉으로 보면 넷플릭스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분석가들은 잠깐만, 이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시각 차이가 좀 있죠. 이 미묘한 지점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넷플릭스의 현재 주가 상황 그리고 야심찬 목표가가 눈에 띄죠. 2030년까지 매출 2배, 시가총액은 무려 1조 달러. 1조 달러요? 와, 네, 이걸 위해서 뭐 광고, 라이브 스포츠, 심지어 테마파크까지 새로운 사업들을 막 확장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렇게 보면 미래가 엄청 밝아 보이는데 왜 시포트는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낮췄을까요? 네, 그게 핵심이죠.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넷플릭스의 이 높은 가치 평가, 이게 과연 합리적인 건지, 또 말씀하신 그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포트 분석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거죠. 네, 우선 현재 상황부터 좀 볼까요? 네. 2025년 7월 기준으로 주가가 한 1289달러 정도 합니다. 이게 연초 대비해서 45%나 오른 거니까요. 45%요? 와, S&P 500 상승률이 한 5.8% 정도인데 엄청나네요. 그렇죠. 대단한 성과죠. 그리고 2분기 실적 전망도 괜찮아요. 매출은 작년보다 16% 늘어서 한 11억 달러,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도 7.22달러로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전망도 밝고. 그런데 왜 시포트는 중립일까? 여기서 딱 질문이 나오네요. 바로 그 가격 때문입니다. 가격이요? 네,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60배에 달해요. 60배. 네, 쉽게 말해서 시장이 넷플릭스 1년 순이익의 60배 가격으로 주식을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너무 많이, 좀 너무 빨리 반영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반영되었다. 그렇죠. 시포트는 회사가 이 높은 시장 기대를 실제로 증명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더 오르기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PER 60배면 확실히 높은 기대치가 반영된 숫자네요. 근데 보통 기술 성장주들은 뭐 이런 높은 PER이 혁신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다 이러면서 용인되기도 하잖아요. 시포트는 왜 이번엔 좀 더 신중한 걸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마 그 답은 넷플릭스가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에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과제들이요? 네, 물론 넷플릭스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계속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맞아요. 신규 사업들 보면 정말 공격적이에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광고 사업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월 7.99달러짜리 저가 요금제가 신규 가입자를 막 끌어들이면서 올해 광고 매출이 2배 이상 뛸 거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자체 광고 기술 플랫폼까지 만들었다면서요? 네, 광고 사업은 정말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라이브 스포츠 영역 진출도 주목해야 돼요. 스포츠요? NFL. 네, NFL 중계권 확보가 대표적이죠. 이게 단순히 새 컨텐츠 추가하는 걸 넘어서요. 기존에 넷플릭스를 잘 안 보던 시청자층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랑 또 프리미엄 광고주들. 이 둘을 동시에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입니다. NFL 중계권은 정말 큰 뉴스였죠. 이게 단순히 스포츠 팬을 넘어서 광고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뭐 프랑스 TF1이란 제휴에서 국제 시장도 넓히고 넷플릭스 월드 같은 오프라인 테마파크 구상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네요. 네, 정말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런 야심찬 계획에는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 내 성장이 이미 좀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미국 시장 포화? 네, 결국 성장을 하려면 해외 시장이나 아까 이야기한 신규 사업들의 상봉이 정말 절실해지는 그런 구조죠. 미국 시장 포화는 뭐 사실 좀 오래된 이야기 같긴 한데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군요. 그럼 다른 위험 요소는요? 바로 경쟁 심화입니다. 특히 유튜브의 성장이 정말 매섭습니다. 유튜브요? 네, 젊은 세대의 시청 시간을 점점 더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광고 예산 경쟁도 아주 치열해지고 있죠. 넷플릭스가 아무리 오리지널 콘텐츠에 돈을 쏟아부어도 유튜브가 제공하는 그 방대한 무료 콘텐츠와 크리에이터 생태계는 정말 강력한 경쟁 상대거든요. 유튜브와의 경쟁, 특히 젊은 층 시간을 뺏긴다는 건 장기적으로 좀 뼈아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위험과 기회를 다 종합해 보니까 시오포츠가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 그게 한 1,150달러에서 1,200달러 사이라고 했죠? 네. 이게 현재 주가, 아까 1289달러라고 하셨죠? 그거보다 낮거나 좀 비슷한 수준인 이유가 설명이 되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넷플릭스가 광고, 스포츠, 오프라인 경험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수익을 내고 성장성을 증명해야만 지금의 높은 가치 평가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죠. 증명이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그 증명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고 그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게 C포트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C포트 리서치 파트너스 분석을 통해서 넷플릭스의 현주소와 미래 과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2030년 매출 2배, 시총 1조 달러라는 목표를 향해서 혁신을 계속하는 기업인 건 분명한데 그 길이 또 만만치는 않다는 점도 확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이렇게 기뻐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넷플릭스가 추진하는 그 신규 사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지 이걸 좀 꾸준히 지켜보는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대 주가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약속어음 같은 거니까요. 그 약속이 정말 지켜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재무적, 전략적 움직임 외에 넷플릭스가 정말 1조 달러 가치를 달성하고 또 유튜브 같은 강력한 경쟁자를 넘어서려면 과연 컨텐츠 측면에서는 어떤 차별화된 혁신, 어떤 다음 단계를 보여줘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